지금 보시면 이런 사업들 있죠. 지금 이건 8월 29일까지예요. 기업당 이거 언제까지죠? 이거 8월 18일까지네요. 그렇죠? 또 이거 언제까지예요? 8월 8일까지 기업당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를 안 하신 거고 몰라서 안 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정부지원금 싹 털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업력이 정부 사업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업력? 업력이 뭐죠?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우리 사업자들도 이렇게 개업 연월일이라는 그죠? 개업 연월일, 회사 성립 연월일 이런 식으로 그 언제가 생일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생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낸 날짜.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뭐 창립 기념일이죠. 그죠? 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업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창업 시점이 있어요. 그죠? 창업. 창업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한 번 더 시점이 오냐면요. 3년. 3년. 이때 대부분 다 망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스밸리라고 얘기해요. 네, 데스밸리.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죠. 그죠?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사업자들 대부분 다 망해요. 다 망하기 때문에 이때 정부에서 망하지 말라고 막 지원을 갑자기 해 줍니다. 이때쯤에. 자, 그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을까? 아니면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을까? 어디가 더 많죠? 네, 초기 창업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의 신분을 막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업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긴 하지만 그 사업자들보다도 사실 초기 창업자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저는 막 예비 창업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창업을 미루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예. 자, 그다음에 또 가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또 한번 기점이 올까요? 7년이 기점이 옵니다. 7년. 그죠? 업력 7년쯤에 또 다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발 살아남으세요 하고 여기 3년에서 7년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약기라고 얘기해요. 도약기. 그죠? 도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3년에서 7년 사이 여기에서 한번 또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이제 1차의 데스밸리였다면은 이제 2차 데스밸리가 여기 때쯤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하고 여기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업력이 예비 창업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낸 이후부터 7년 때까지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로 들어가냐면은 소상공인이라던가 또는 중소기업 트랙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1인 기업은 중소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어떨까요? 1인 기업도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죠. 중소기업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상공인도 들어가요. 소상공인. 뭐 1인 사업자라던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 지원이 거의 없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예비 창업자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를 얼마 전에 냈는데 매출이 없어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매출이 있어야만 꼭 지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저 지금 사업 망해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 사업 이렇게 키울 거예요라는 미래를 보여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매출을 어느 정도는 진짜 아주 작아도 되거든요. 뭐 엄청 크진 않아도 돼요. 창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가, 왜 창업을 이 아이템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그죠? 굳이 내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의 사업을 소개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평가 지표가 대부분 이제 제가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주는데 이 기준을 보고 심사위원들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이라는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문제인식. 사업에 왜 개발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쓰라고 해요. 그죠? 이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에서 대부분 다 막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문제 인식에서부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시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이템을 내가 사업으로 구상을 했다. 이게 내 아이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말은 결국 이꼴 뭐냐면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시장에서 이러한 기회를 포착했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대표님들도 저희 많이 합격하세요. 50대 대표님들에서 합격 못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50대도 충분히 가능. 60대 대표님들도 이제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 시장의 문제를 내가 나름 발견을 했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도 이렇게 붙었는데 초기 창업자 어떨까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제가 말씀드린 게 3년 이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J컵으로 성장한다고 했었죠. 여기는 아무 게 없죠.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많아요. 네. 여기가 이제 BEP, 그렇죠?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아예 적자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3년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때 지원금이 많이 몰려져 있죠. 그렇죠? 많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넘길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 계획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어떻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자 대비 어떤 점에서 우월한가 이거를 생각해서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점에서 우월한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과로 수치를 제시한다. 경쟁자 대비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이러한 자료들 있죠. 이러한 그래프들. 한번 쓸 때 이 자료를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에 계속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나 통계 자료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오래 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다시 내야 되는 거죠? 하셨는데 아니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왜 안 돼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가끔 이 업종, 업태 막 이런 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됩니다. 도소매업이라고 해서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 돼요.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3에서 7년 창업 도약기입니다. 이 당시 이제 도약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매출도 나와야겠죠. 그렇죠? 사업이 생존이 되는 어느 정도는 생존을 한 시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때는 무조건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해외 진출 실적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계획만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좀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올 수 있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 붙으려면 어떻게 될까?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이걸 뭐라고 하냐?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PSST라고 불러요. 이 PSST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정주영 회장이 이제 뭐 처음에 조선업을 할 때 동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다.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런 그 뭐죠? 계획이잖아요. 계획. 실제로 배를 만든 다음에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배는 없어요. 배는 없지만 일단은 동전 들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고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볼 테니까 나한테 이제 지원해줘라. 나한테 자금을 주면은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 뭐죠? 계획이에요. 계획. 이 사업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로드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가. 배경이 되는, 그죠? 창업의 배경이 되는 P, 프로블럼, 문제 인식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을 가지고 내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 아이템은 뭐죠? 미래예요, 미래.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업력이 10년이 넘어가면 안 되냐.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걸로 지원하시면 되냐면은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K-스타트업이랑 기업마당 두 개가 나뉘잖아요. 그죠? K-스타트업은 조금 더 초기 기업들을 밀어준 데 추천 맞췄어요. 10년 이내. 근데 만약에 내가 업력이 좀 오래됐어. 그러면은 기업마당을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중소기업도 들어간다. 우리가 중소기업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업마당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업마당에 업력 제한이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마당 사이트를 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들 보시면은 사업명에 연장 공고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이게 추가 모집, 연장 공고 이런 거. 이게 연장 공고가 왜 뜨냐면은 지원자 미달이어서 그래요. 지원 미달이어서. 사실은 꼭 그런 유명한 사업 말고도 조그마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죠? 유명하지 않은 사업. 근데 그 사업도 사업비가 적냐? 안 적어요. 꽤 크고 이런 거를 또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그죠? 여러 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지원 사업 좀 지금 준비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사업들 있죠. 1억 원 한도. 지금 이거 8월 29일까지예요. 그죠? 이번 달 8월 29일. 8월 11일까지 4천만 원. 그죠? 또 뭐 있죠? 8월 18일까지 기업당 4천만 원. 이런 사업들 이렇게 많은데 안 한다니까요. 기업당 7,500만 원. 이거 언제까지죠? 이거 8월 18일까지네요. 그죠? 또 이거 언제까지예요? 8월 8일까지 기업당 7,200만 원. 그죠? 최대 6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를 안 하신 거고 몰라서 안 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8월 11일까지인데 약 2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외 진출, 유럽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떨어지면 바로 다시 지원하실 수 있어요. 떨어지면 바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일정 보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보통 라이브 있는 날만 자정까지 최저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만 최저가 혜택을 드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반 같은 경우에 인강 과정이기 때문에 VOD 인강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강 듣고 준비했는데 불합격했어. 그러면은 저희가 환불 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나는 기초반으로 들어갈래요 하시는 분들은 기초반 듣고 한번 혼자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제한 수강권이라 되어 있는데 수강 후 평생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1기가 끝나면은 그냥 11기가 보통 6주 과정이거든요. 6주? 6주 과정인데 6주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요. 근데 보통 사업 계획서를 제가 4주 안에 완성하라고 말씀드려요. 4주 안에. 이게 질질 끈다고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마음 먹고 딱 뛰어들어서 제대로 완성을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질질 끄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음 기수에 업데이트되는 수업들을 보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무제한 수강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1년 내예요. 1년 내. 1년 내에 저희가 다음 기수 11기 다음에 12기, 13기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내가 한번 결제하고 나면은 다음 기수 강의들을 인강 형태로 녹화본을 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강의를 열어드려요. 네, 열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신규 수업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